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8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이 이제 물류 관리의 원칙 중 이제 3S, 1L의 원칙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류라고 하죠, 물류. 예,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적 유통을 갖다가 좀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라고 이제 보통 되게 말을 하는데, 그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품이 이제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나와서 소비자에게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이고도 원활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물류를 관리를 할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는 3S1L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 글자 S가 들어가는 게 이제 세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스피디하게 우리가 물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safely, 그 다음에 확실하게 물건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surely. 그 다음에 저렴하게 아주 싸게 좀 이제 비싸게 이제 그 유통이 되기보다는 싸게 좀 효율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이제 물류가의 원칙, 이게 3S1의 원칙은 요거는 뭐 이제 좀 외우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방식 중 무점포상의 유형. 무점포니까 이제 점포가 없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점포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주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되면 당연히 점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할인점도 예, 점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점.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어떤 그 가게들이 대부분 예, 점포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점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죠.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마케팅 전화로. 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책이라든가 혹은 화장품 혹은 뭐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방문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V 홈쇼핑. 예, TV 홈쇼핑도 우리가 이제 그 점포가 없이 물건을 파는 그러한 어떤 유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점포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을 보겠습니다. 이 83번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을 뜻하는 용어를 이제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정답은 이제 그 just in time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JIT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생산 관리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인데, 뭐 이것이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도요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TP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TPS라고 하죠. 이 TPS라고 하는 것은 도요다 프로덕션 시스템. 그래서 앞글자 TPS를 따가지고 우리는 이 도요다 생산 시스템을 TPS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요다 생산 시스템이 뭐냐? 도요다라고 하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어, 그때 당시 50년도나 60년도에 도요다 자동차보다 훨씬 큰 회사인 뭐 GM이라든가 혹은 포드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에 대적하기 위해서 비용을 어떻게 하든지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바로 이제 재고를 갖다가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재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를 갖다가 좀 줄이는 시스템을 생각해 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지트 모형이라고 하고요. 뭐 자세한 것은 생산 관리 시간에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지트 모형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 아무래도 필요한 것만 딱 그 생산하고 공급을 해준다면은 재고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낭비를 없애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분 보겠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개념과 고객 서비스의 예를 각각 세 가지 쓰시오.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우리 그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인바운드는 고객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웃바운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은 뭐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7번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 7번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물어본 건 뭐냐면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개념을 일단 쓰고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고객 서비스의 어떤 사례 요 사례를 갖다 한번 들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인바운드의 사례 한번 볼까요? 인바운드를 보시게 되면 고객이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사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전화를 하죠. 예, 뭐 주문을 갖다가 접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클레임. 이게 이제 뭐냐면 고객이 아무래도 좀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갖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아 그럼 전화를 하겠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바운드 고객 서비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업이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 전화가 오죠. 우리가 이제 고객이니까 보험사로부터 이제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받아 보면 뭐 보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예, 카드 좀 가입해 달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조사. 그래서 되게 그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 고객들에게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혹은 카드를 이제 권유할 때, 혹은 고객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할 때, 뭐 요때 우리가 자, 기업이 이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분석인데요. 수압 분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압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크게 이제 수압 분석은요. 이제 강점, 예, 스트렝스, 그 다음에 약점, 위크니스.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강점과 약점은 결국은 내부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그 다음에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에 이제 threat, 위협. 그래서 기회와 위험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이 되겠죠. 예, 외부적인 요인. 그래서 뭐, 요 정도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 분석에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기업이 외부적인, 그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강점, 뭐 자사의 강점, 그다음에 약점, 즉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극복하고 뭐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외부적인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위험 요인은 우리가 잘 피해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그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피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을 갖다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수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합 분석이란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그 자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환경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85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86번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